자, 지난번에 삼국지 5지 5주전 읽었고 이번에는 3, 4주전입니다. 3, 4주전. 여기서 사자가 이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권 이후에 손권의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솔량, 손휴, 손후 이렇게 세 명을 3, 4주라고 한답니다. 사자 나면 한자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솔량입니다. 솔량. 솔량은 자가 자명이고 손권의 막내 아들이다. 솔량이 가장 어리므로 손권은 각별히 그에게 마음을 쏟았다. 솔량의 누이 전공주. 전공주는 주유의 아들에게 시집 갔다가 손권의 딸인데 다시 이제 전종에게 시집 가서 전공주라는 별명이 생겼다네요. 전공주는 일찍이 태자 손화와 그의 어머니를 모함하였으므로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손권의 마음이 솔량에게 기운데 기대어 솔량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먹고는 전상의 딸을 자주 칭찬하며, 전상은 전종의 조카입니다. 솔량을 위해 그녀를 맞이하드리도록 권했다. 자, 저고 13년입니다. 250년. 손화가 폐위되자 손권은 마침내 솔량을 태자로 세우고 전씨를 태자비로 삼았다. 야, 적 250년 그런 거 보니 손권이 참 오래 살긴 오래 살았구나. 자, 태원 원년입니다. 솔량의 여름에 솔량의 어머니 반씨가 황후로 세워졌다. 겨울에 손권이 질병으로 누워있게 되자 대장군 제갈각을 불러 태자 태부로 삼고 회계태수 등윤을 태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조서를 받아 태자를 보좌했다. 태원 2년 4월입니다. 손권이 죽자 태자가 황제 자리에 올라 대사면을 실시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이 해는 위나라로 말하면 가평 4년이었다. 자, 건흥 원년입니다. 윤달 제갈각을 황제의 태부로 삼고 등윤을 위장군으로 삼아 상서의 일을 겸하도록 했으며 상대장군 여대를 대삼으로 삼고 관직에 있는 문무백관 모두의 자기를 높이고 상을 주었으며 고통관리들도 등급을 올려주었다. 겨울 10월에 태부 제갈각은 군대를 인솔해 소호를 방어했다. 동흥에 성을 쌓고 장수 전단에게는 서쪽 성을 지키게 하고 장수 유략에게는 동쪽 성을 지키도록 했다. 여기 그 유명한 그 동흥 전투입니다. 여기가 소호입니다. 소호. 소호고 동흥은 어디야? 이 근처 아니야? 여기 동흥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방을 쌓았는데 제갈각이 요 자세한 얘기는 아마 제갈각 관련한 제갈각 열전에 나오겠죠, 그죠? 요게 이제 일종의 위나라에 대한 도발 행위였어요. 도발 행위. 뭐 당연히 이제 요 장강이 요거니까 장강 이북 지방은 이제 위나라 땅이고 요 가가지고 성 쌓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방 쌓고 그다음 뭐 성 쌓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사를 이제 꿰냈죠. 자, 아무튼 동홍에서 이제 제갈각이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초하루에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났다. 위나라는 장군 제갈탄과 호준 등 보병과 기병 7만 명으로 하여금 동흥을 포위하게 하고 장군 왕창에게는 조루 여포 조선 등에 서서 왕창 사정 한당의 왕창이네. 왕창에게는 남군을 공격하도록 했으며 관구검에게는 무창으로 향하도록 했다. 자, 제갈탄하고 호주는 동흥으로 왔고요. 그죠? 동흥으로 왔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왕창은 남군 강릉이죠. 요 지역엔 강릉으로 왔고 남군으로 왔고 그리고 누굽니까? 관구검은 여기 무창으로 와서 각각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하게 했답니다. 자, 전장의 대략 요렇게 되겠네, 그죠? 요 지역. 자, 19일에 제갈각이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 적군에 맞았다. 23일에 대군은 동흥까지 이르러 위나라 군대와 싸워 크게 깨뜨리고 장군 한종과 환가 등을 죽였다. 여기서 한종은 5주 전에 나왔던 그 한당의 아들일 겁니다. 한당의 아들인 한종이 위나라를 투항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투항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달 뇌우가 계속되었고 무창의 단문 궁궐 남쪽 정문이랍니다. 단문에
뇌우 때문에 자연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단문을 다시 수축했는데 또 내전에 불이 났다. 자, 건흥 2년입니다. 봄 정월 초하루 전시를 황후로 세우고 대사면을 실시했다. 5일에 왕창 등이 모두 물러났다. 자, 위나라군이 패주했습니다. 2월에 군대가 동궁에서 돌아오자 자귀와 상을 성대하게 주었다. 3월에 제갈각이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를 정벌하러 갔다. 여름 4월에 신성을 포위했는데 역병이 크게 번져 병졸 대다수가 죽었다. 자, 크게 병사를 일으켜서 합비신성으로 왔습니다. 동궁에서 이기고, 그죠? 이기고 합비신성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역병이 돌았답니다. 자, 가을 8월에 제갈각은 군대를 인솔해 돌아왔다. 4달 정도를 버틴 거네. 4달 정도를 합비에 묶여있다가 돌아온 거네, 그죠? 겨울 10월에 조정에서 종묘의 제사를 지냈다. 무위장군 손준이 복병을 두어 전당에서 제갈각을 죽였다. 대사면을 실시했다. 손준을 승상으로 삼고 부춘후로 봉했다. 요 제갈각 이야기는요, 나중에 제갈각 열전이 나면 다른 관련된 열전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지금은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자, 11월에 큰 새 5마리가 춘신에 나타났으므로 다음 해부터 연호를 바꾸기로 했다. 자, 오봉원년. 아, 바꾼 거야? 오봉 5마리의 봉. 오봉원년 여름입니다. 254년. 잠깐만요. 오나라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 가을에 오후 손영이 손준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했다가 일이 발각되자 자살했다. 겨울 11월에 두수와 우수 사이에 혜성이 나타났다. 두수, 우수는 전부 다 이제 28수 중에 하나겠죠. 자, 오봉 2년입니다. 255년 봄정월. 위나라의 진동대장군 관구검과 전장군 문음이 회남의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쳐들어와 악가에서 오나라 군대와 싸웠다. 관구검은 여기 있던 사람이죠. 악가가 어딜까요? 악가 서쪽으로 왔다 그랬는데 악가가 어딘지 안 나와있네. 혹시 낙가. 가 여기서 싸웠을 리가 없지. 여기가 아니겠지. 아까에서 싸웠다 그러는데 아까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아까에서 싸웠답니다. 잠깐만, 물 좀 마실게. 큰일 난다. 꼭지르네. 방송할 때 딸꾹질 나서 좋은 꼴을 본 적이 없는데. 자, 윤달 정월 9일에 손주는 표기장군 여거, 좌장군 유찬과 군대를 이끌고 수춘을 습격하려 했다. 수춘. 군대가 동흥에 이르렀을 때, 동흥 거의 바로 앞이네. 문음 등이 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일에 군대가 탁고까지 진군하자 문음이 손준에게 투항이 오고 회남의 남은 세력 수만 명도 오나라로 달렸다. 요거 그거군요. 그냥 친 게 아니고 그 관구검이 이제 회남의 아이씨, 큰일났네. 회남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쳐들어간 거군요. 제갈각이 근데 253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이게 255년 있고 2년만 더 살았으면 아마 또 큰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나라의 제갈탄이 수춘으로 들어오자 순주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아무튼 수춘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자, 2월에 위나라 장군 조진과, 여러분이 아는 그 조진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조진과 고정에서 마주쳐 싸웠는데 조진이 크게 졌다. 고정은 어디일까? 고정도 어딘지 안 나와있네.
유찬은 제갈탄의 다른 장수 장반에게 고파에서 패했다. 유찬과 장군 손릉, 장수 등이 모두 해를 입었다. 아마 전부 다 회남 지역 어디가 아닐까 싶은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지명들이라서. 자, 3월에 진남 장군 주의에게 안풍을 습격하도록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안풍은 여기입니다. 수춘 옆에 여기입니다. 자, 가을 7월에 장군 손의, 장이, 임순 등이 손준을 죽이려고 모였지만 발각되고 말았다. 손의는 자살했고 임순 등은 사형되었다. 양선의 이리산에 커다란 돌이 우뚝 서 있었다. 위위 풍조에게 광릉의 성을 짓도록 하고 장군 오양을 광릉태수로 삼았으며 유략을 동해태수로 삼았다. 이에 큰 가뭄이 들었다. 큰일났네. 광릉은 여기고요. 동해는 여기 어디야? 여기네. 근데 요 지역이 이제 그 오나르 땅이었던 건 아닙니다. 아마 그쪽에 군대를 통솔하도록 이제 보냈겠죠. 침범해라라고. 아무튼 손준이 그렇게 정권이 그게 탄탄한 게 아니었네요. 계속 반란이 있는 시도가 있었네. 자, 12월에 태묘를 만들었다. 풍조를 감군 사자 및 독서 주재 군사로 임명했다. 독서주 제군사. 백성은 굶주리고 군사들은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자, 태평원년입니다. 256년 봄 2월 초하루입니다. 건업에 불이 났다. 손주는 정북 대장군 문음의 계책을 이용해 위나라를 정벌하려 했다. 8월에 먼저 문음과 표기장군 여거, 거기장군 유찬, 진남장군 주의, 전장군 당자의 군대를 보내 강도에서 회수와 사수로 들어가도록 했다. 강도는 어딜까? 강도. 잠깐. 여기 무도인데? 예, 여기서 이제 회수와 사수로 들어갔을 리는 없겠죠. 강도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지명인 같은데 강도현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여기가 타당성이 있겠네. 강도네요. 여기 강도.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회수와 사수로 들어가겠다. 사수가 요강이고요. 회수가 요강입니다. 요 지역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인 것 같네요. 큰일났네. 자, 9월 14일에 손준이 세상을 떠났다. 사촌 동생이며 편장군인 손치미 시중 및 무의장군으로 임명되어 조정 안팎의 모든 군사일을 겸했고 여거 등을 불러 돌아오도록 했다. 군사행동은 손준이 죽으면서 무의가 됐습니다. 여거는 손치미 손준을 대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16일에 대사마 여대가 죽었다. 19일에 태백이 금성입니다. 금성이 남두를 침범했다. 여거 문음 당자 등은 표를 올려 위장군 등윤을 승상으로 임명하도록 했지만 손침은 듣지 않았다. 30일에 등윤을 대사마로 바꿔 임명하고 여대 대신 무창에 주전하도록 했다. 여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손침을 토벌하려 했다. 손침은 사자를 보내 조서로 문음 당자 등에게 알려 여거를 체포하게 했다. 겨울 10월 4일에 손헌, 정봉, 시관 등을 보내서 수군을 이끌고 강도에서 여거를 맞아 공격하도록 했으며 장군 유승을 보내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등윤을 치게 했다. 등윤도 그렇게 됐네. 등윤의 군대는 패하고 그 일족은 살해되었다. 6일에 대사면을 실시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8일에 여거를 신주에서 체포했다. 신주도 어딘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거는 손침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반란이 일으켰고 아마 그 반란에서 신주가 여긴가? 아무튼 그 반란에다가 그 반란에 무창에 있던 이제 무창이 어디죠?
여기 무창이죠. 예, 무창에 있던 등윤도 연루됐던 모양인데 아무튼 손침이 그 둘을 여거하고 이제 등윤을 둘 다 제압하고 오나라의 지배자가 된 데는 성공했던 모양입니다. 자, 11월에 손침을 대장군으로 삼고 가절을 주고 영영후로 봉했다. 손헌은 장군 왕돈과 함께 손침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의했지만 발각되었다. 손침은 왕돈을 죽이고 손헌은 자살하도록 했다. 12월에 오관중랑장 조현을 사절에 오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음을 촉에 알리도록 했다. 자, 태평 2년입니다. 봄 2월 13일 폭우가 쏟아지고 우레가 졌다. 14일에는 눈이 내리고 매우 추웠다. 장사군 동쪽을 상동군, 서쪽을 형량군, 회계 동쪽을 임해군, 예장 동쪽을 임천군이라고 했다. 여름 4월에 솔량을 정전에 임하여 대사면을 실시하고 처음으로 정사를 직접 다스렸다. 손침이 표를 올리거나 산주한 것은 대부분 솔량의 반대나 반론을 받았다. 병사들의 자제들 가운데서 18살 이하 15살 이상에서 헌발하여 3천여 명을 얻었으며 대장들의 자제 중에서 나이가 어리고 용기와 힘이 있는 자를 뽑아 장수를 삼았다. 솔량이 말했다. 내가 군대를 창설한 까닭은 솔량이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매일 어원 안에서 훈련했다. 어원이라는 건 어원이라는 건 아마 궁궐 안에서 하겠죠. 자, 5월에 위나라 정동 대장군 제갈탄이 회남의 군대를 인솔해 수춘성을 지키며 장군 주성을 보내 신하라고 일컬으며 상소를 올렸고 또 아들 제갈정과 장사 오강 등 많은 군문의 자제 등을 인질로 보냈다. 요거는 제갈탄의 반란이 터졌습니다. 자, 수춘입니다. 6월에 무능 당자 전단 등 보병과 기병 3만 명으로 제갈탄을 구하도록 했다. 주인은 호림으로부터 병삭을 거느리고 하구를 습격했다. 주인은 하구의 독 손일은 위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가을 7월에 손침은 병사들을 이끌고 수춘을 구하려고 황리에 주둔했고 주인은 하구에 이르렀다. 하구는 어디냐면은 하구 아까 나왔었었는데 여기가 하구죠. 무창입니다. 무창. 근데 왜 잘 이해가 안 되네. 주인 오나라 장군 아닌가? 오나라 장군인데 병력을 거느리고 하구를 습격했다고. 왜? 오나라 땅 아닌가요? 하구의 독인 손일은 윗나라로 달아나버렸다. 이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왜 습격하고 왜 달아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란 문제였나? 자, 손침은 주의를 전부 도구로 삼고 정봉 등과 함께 무장한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가서 포위를 풀도록 했다. 8월에 회계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켜 도의를 죽였다. 파양과 신도의 백성도 반란을 일으켰다. 자, 회계는 여기고요. 회계 남쪽이라고 했으면 뭐 이쪽이겠죠, 그죠? 회계 그 다음에 파양, 신도는 여기네. 요 남쪽 지역에서 전부 다 반란이 터졌네. 정의, 정밀, 보병교의, 정주, 장군 종리목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토벌했다. 주인은 군사들의 식량이 부족함으로 인솔하여 돌아왔는데 손침은 개빡쳐서 9월 초하루에 황리에서 그를 죽였다. 3일에 손침은 황리에서 건업으로 돌아왔고 16일에 대사면을 실시했다. 자, 제갈탄의 반란이 실패한 모양입니다. 11월에 전서의 아들 전의와 전의 한자가 달라요. 전의와 전의는 어머니를 모시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12월에 전단과 전역 등이 수춘성에서 사마소에게 달려왔다. 항복했다는 거죠. 그 제갈탄 열전에 보면은 전역하고 전단이 이제 항복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전에 이제 전세의 아들이 항복해왔다. 뭐 집안 문제 얘기가 잠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항복해왔다고. 그런 손치마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가 봅니다. 자, 태평 3년입니다. 봄 정월에 제갈탄이 문음을 죽였다. 3월에 사마소가 수춘을 빼앗으니
제갈타는 그의 측근과 함께 전사하고 장수나 굴리야는 모두 항복했다. 이제 실패했구나. 이제 실패했습니다. 자, 가을 7월에 제나라의 원래 왕 손분을 장안 후로 봉했다. 주와 군에 조설 내려 궁전 건축용 목재를 벌채하도록 했다. 8월부터 하늘이 어두우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은 지 42여일이나 되었다. 솔량은 손침의 전횡과 방자함을 보고 태상 전상 장군 유승과 함께 손침을 주살하려고 모의했다. 9월 26일에 손침은 병사를 이용해 전상을 체포하고 동생 손은을 보내 창룡문 밖에서 유승을 쳐 죽이도록 했으며 대신들을 공문으로 불러 모이게 하고 솔량을 배출시켜 회계왕으로 삼았는데 이때 나이가 16살이었다. 솔량이 폐위됐었구나. 내 딸꾹질과 함께 폐위됐구나. 자, 이번에는 손휴입니다. 손휴는 자가 자열이고 손권의 6째 아들이다. 13살 때 중서랑 사자 낭중 성충에게 학문을 선조받았다. 태원 2년 정월입니다. 태원 2년 252년 정월. 그는 낭야왕으로 봉해졌으며 소림에서 살았다. 4월에 손권이 세상을 떠나자 손휴의 동생 솔량이 제위를 이었고 제갈각이 정권을 장악했다. 여러 왕이 장강가에 군사 요충지에 있으려 했으므로 손휴도 단양군으로 옮겼다. 태수 이형이 일로 인해 손휴를 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범했다고요?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뭘 범했다는 걸까요? 손휴는 편지를 올려 그를 다른 군으로 옮기게 할 것을 갈구했다. 솔량은 조서를 내려 손휴를 회계로 옮기도록 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는 용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데 돌아보아도 용의 꼬리가 보이지 않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매우 기이하게 여겨졌다. 솔량이 배출된 뒤 27일에 손침은 종정 손해에게 종서랑 동조와 함께 손휴를 맞이하도록 했다. 손휴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손해와 동조가 손침 등이 그를 받아들여 맞이하려는 본뜻을 상세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하루 낮 이틀 밤을 머무른 다음에 출발했다. 10월 17일에 행차에 고가 연일이 이뤘을 때 한 노인이 손휴에게 만나기를 청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일이 오래되면 사변이라는 것이고 천하 사람들은 모두 폐하께 의지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재빠르게 행동하십시오. 손휴는 그의 말을 옳다고 여겨 이날 포세정으로 나갔다. 포세정. 무의장군 손은이 아까 손침의 동생이었죠. 승상의 일을 대행하여 백관들을 거느리고 승여와 법가를 이용해 영창정에서 맞이하고 궁궐을 짓고 군대 위장으로 편전을 만들었으며 어절을 두었다. 18일에 손휴가 이르렀다. 그는 멀리서 편전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멈추고 손해에게 먼저 손은을 만나보도록 했다. 손해가 돌아오자 손휴는 수레를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신하들은 두 번 절하고 신하라고 칭했다. 손휴는 편전으로 들어가 사양하며 어좌에 오르지 않고 계속 동쪽 회랑에 서 있었다. 호조 상서가 앞 편전의 계단 아래로 와서 예절에 따를 것을 주상하고 승상의 옥새와 부명을 바쳤다. 손휴는 3번 사양하고 신하들은 3번 청했다. 손휴가 말했다. 장군과 승상과 제후가 모두 과인을 추천하는데 과인이 감히 옥새와 부명을 여받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은 지위에 따라 순서대로 행렬의 앞에 서고 손휴는 추례를 타고 백관들이 그 곁에서 나아갔다. 손침은 병사 1000명을 이끌고 수도의 교회까지 나아가 손휴를 맞이하고 길가에서 배례했다. 손휴도 수레에서 내려 담례했다. 이날 정전으로 들어가 대사면을 실시하고 연호를 고쳤다. 이에는 위나라 감로 3년에 해당한다. 자, 영안원년입니다. 영안원년 258년 겨울 10월 21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잠깐만요. 큰일났는데. 덕이 있는 자를 기리고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인 이치이다. 그러므로 대장군 손침을 승상 및 형주목으로 삼고 시급 5현을 더한다. 무의장군 손우는 어사대 부의장군
중군독으로 삼고 현후로 봉한다. 위원장군 손건은 우장군 및 현후로 삼는다. 편장군 손가는 자포장군 및 정후로 삼는다. 장수교의 장포는 군왕을 도와 열심히 수고했으므로 보의장군으로 삼고 영강후로 봉한다. 동조는 직접 맞이했으므로 향후로 봉한다. 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단양태수 이형은 지난 일의 죄로 자신의 담당 관리에게 구속되어 있었다. 이것은 관중이 제나라 환공의 띠쇠를 명중시키고 모시는 사람이 중이 옥겟을 뵌 것과 같은 것으로 군주에게 있으면서 그 군주를 위하는 것이다. 이형을 단양군으로 보내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형이 아까 손휴를 범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범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자, 28일에 손호를 오정후로 봉하고 손하의 동생 손덕은 전당후로, 손겸은 영안후로 봉했다. 11월 3일에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짙은 안개가 연일 계속되었다. 순치밀가에서 나온 제후 5명은 각각 근위병이요 근병을 지휘하였고 손 권력이 군주를 기울게 할 정도였다. 그들이 진술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공경하여 어기지 않으므로 더욱 방자해져 갔다. 손휴는 그들이 변고를 일으킬까 걱정되어 수차례 상을 주었다. 5일에 손휴가 조설되었다. 대장군의 충성심은 손침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으로 먼저 원대한 계획을 세워 사직을 안정시켰고 조정 안팎의 대신이 모두 그의 권위를 칭찬하고 있으며 모두 공훈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곽광이 큰 계책을 정하고 백관들이 마음을 다 같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넘는 것은 아니었다. 전날 대장군과 더불어 계책을 정하고 종묘에 구할 것을 논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급히 조사하여 관례에 따라 마땅히 자기를 더해줘야 하는 자에게는 빨리 시행하도록 하라. 7일에 또 조설되었다. 대장군은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므로 그 직책이 반다하다. 위장군 어사대부 손은을 시중으로 삼아 대장군과 함께 모든 일을 분담해 처리하도록 하라. 21일에는 다음과 같은 조를 내렸다. 모든 하급 관리의 집에는 5명 중에서 3명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이 수도에 있고 자식과 동생은 군이나 현의 관리로 있다. 이런 집은 이미 부세를 내었는데 군대가 출정할 때 참가하게 되면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다. 짐은 이 점이 매우 안타깝다. 5명 중에 3명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나 형이 남기를 바라면 한 사람은 남도록 하고 부세를 면제해 군대가 출정할 때도 참가하지 말도록 하라. 또 이렇게 말했다. 관리나 장수 중에서 영창정에서 맞이해 오신 자에게는 모두 직위를 한 등급씩 올려주도록 하라. 자, 오래지 않아 손휴는 손침이 영모했다는 보고를 받고 은밀히 장포와 이를 도모했다. 12월 8일 나빌 제삿날입니다. 제삿날,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 나빌에 백관들이 입조해 할애하고 공경들이 당에 올랐을 때 무사에게 조설 내려 손침을 체포하도록 하고 그날로 사형에 처했다. 9일에 좌장군 장포에게 간신을 토벌하도록 하고 그에게 중군독을 더했으며 동생 장돈을 도종으로 삼고 병사 300명을 주어 장돈의 동생 장순을 교의를 삼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옛날에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성정을 도야하며 시대를 위해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였다. 건흥 이래로 당시의 일에 변고가 많았기에 관리와 백성은 잠옷 눈앞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근본을 버리고 끝으로 달려가 옛 도의를 따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중상하는 바가 도노하지 못하면 규화를 손상시키고 풍속을 무너뜨리게 된다. 옛 제도를 살펴보면 학교를 세우고 오경박사를 두며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해 그들에게 총애와 복록을 더하였다. 현직 관리와 왕으로 앞으로 관리가 되는 자제 중에서 학문을 좋아하고 뜻 있는 자를 가려서 각각 수업을 받도록 하라. 1년 동안 학습한 뒤 시험을 보아 등급을 매겨 자귀화상을 주도록 하라. 그들을 보는 자가 그들의 영예를 좋아하게 되고 그들을 들은 자가 그들의 명예를 흠모하도록 하라. 이로써 군왕의 교화를 넓히고 풍속을 융송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딸꾹질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읽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다 읽겠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네요. 나중에 끊었다가 내일 다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끊은 적이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솔량의 제후, 예, 솔량의 제위 전체와 손유의 제위의 반이 지금 내 딸꾹질로 이제 점철돼 버렸는데 뭐 줄 수가 없고, 이건 다음에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하던 3, 4주 전 오늘 새벽이구나.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딸꾹질로 도배가 됐었었는데 이제 멈췄기 때문에 방송 끄고 누우니까 딸꾹질이 멈추더라고요. 자, 영한 2년입니다. 봄정월 259년입니다. 지진과 번개가 있었다. 3월에 구경의 관제를 갖추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은 부덕하면서 왕공의 위에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전전긍긍하며 잠자는 일과 먹는 일을 잊고 있었다.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문덕을 함양함으로써 위대한 교화를 확충하려 한다. 이 방법을 밀고 나가려면 마땅히 백성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야 하니 반드시 농업과 양잠이 필요하다. 관자에 이런 말이 있다. 창고가 충실해야 예절을 한다. 창고가 충실해야 예절을 한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넉넉해야 영화와 치욕을 한다. 한 남자가 밭을 갈지 않으면 굶주리는 자가 있으며 한 왕내가 길쌈을 하지 않으면 추위에 떠는 자가 있게 된다.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이르렀는데도 백성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예절 같은 것도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흘 동안 굶었는데 예의 차리는 게 대수냐, 그런 겁니다. 요즘 들어 주나 군의 관리와 백성 및 여러 진영의 병사 대부분은 이 과업을 어기고 모두 배를 타고 장강으로 들어가 상류와 하류지대 사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좋은 밭이 점점 황폐해지고 창고에 보관한 곡식은 나날이 줄어드니 천하태평을 구하려 한들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거둬들이는 조세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농부의 이익이 적은데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이제는 농업을 널리 개척하고 농민들의 부세를 줄이며 밭의 좋고 나쁨을 구별해 경작지에서 세금을 매기고 너그럽고 공평하게 하도록 힘쓰려고 한다. 관청과 개인이 각기 얻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집집마다 수입이 충분해 친구들에게 주기에 넉넉하다면 몸을 아끼고 생명을 중시하며 법령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 하면은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도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하들의 충성심과 현명함에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정치의 마음을 다한다면 비록 태고의 성대한 교화가 갑작스럽게 이뤄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한나라 문제 때의 태평스러움에는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태평스러운 경지에 이르면 신하와 군주는 함께 영화로울 것이나 이르지 못한다면 국력이 쇠약해지고 나라는 침범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니 어떻게 세상이 조용하고 여유로울 수 있겠느냐. 여러 공경과 상서들은 함께 자문하고 계획하여 가장 알맞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농사짓고 양잠하는 계절이 벌써 왔으니 때를 늦출 수 없다. 이를 결정하며 시행하는 것, 이것이 짐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영한 3년입니다. 봄 3월입니다. 서릉에서 붉은 새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서릉은 이릉입니다. 옛날에 이릉. 가을에 도위 엄밀의 건의를 받아들여 포리당을 만들었다. 당이라는 게요, 아마 이것도 제방일 겁니다. 제방. 포리당. 포리라는 곳이 어딜까? 찾아볼까? 포리당이 있을 리가 없지. 포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아마 그 제방을 만들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당이 제방일 거예요. 댐 그런 거 있잖아. 자, 회계군에서 회계왕 솔량이 수도로 돌아가 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뜬소문도 있었다. 솔량은 폐위됐던 황제죠. 솔량의 궁인이 솔량에게 무당을 보내 기도하도록 했는데 기도하는 말 속에 사악한 말이 들어있다 하여 고발했다.
담당 관리는 이 내용을 손휴에게 알렸다. 손량은 후관후로 패출되어 다른 본국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손량은 자살했고 호송을 맡았던 관리는 처형되었다. 회계 남쪽을 건안군으로 만들고 의도를 나누어 건평군을 두었다. 요 지역을 건안군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요 지역 의도를 나누어 건평으로 만들었다고? 의도라는 게 여기 아닌가? 강릉 옆에 여기 아닌가? 남군에 여기가 의도잖아요. 이거를 건평으로 만들었던 건가? 여기 건평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자, 영한 4년입니다. 영한 4년 261년 여름 5월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시내와 샘물이 불어났다. 가을 8월에 광록대부 주혁과 석위를 보내 나라를 순시에 풍속을 살피게 하고 장수와 관리들의 청렴함과 혼탁함 및 백성의 질곡을 살피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다. 9월에 포산에서 흰용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안오의 백성 진초가 죽어 땅 속에 묻혔는데 엿새 뒤에 다시 살아나 땅 속에서 뚫고 나왔다. 영한 5년입니다. 봄 2월입니다. 백호문의 북쪽 누각이 불에 탔다. 가을 7월에 시신에서 황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8월 13일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쳐 시내와 샘이 불어났다. 16일에 황후 주씨를 세웠다. 19일에 아들 손만을 태자로 세우고 대사면을 시행했다. 겨울 10월에 위장군 복양흥을 승상으로 삼고 정의 정밀과 광록군 맹종을 좌우 어사대부로 삼았다. 손유는 승상 복양흥과 좌장군 장포가 지난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일이 있으므로 쿠데타 관련한 일이겠죠. 그들에게 정무를 맡겼다. 장포는 궁궐의 부서를 주관하고 복양흥은 군사나 행정에 관한 일을 맡았다. 손휴는 고전 문헌 연구의 뜻을 두고 제자백가의 말을 모두 읽으려고 했다. 그는 특히 꽝사냥을 좋아해 봄과 여름 사이에는 을의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 돌아오곤 했다. 오직 이때만 책을 읽지 않았다. 손유는 박사 죄주 위요, 박사 성충과 더불어 도덕과 육예를 토론하고 싶어했다. 위요와 성충은 평소 모두 성실하고 솔직하였으므로 장포는 그들이 궁궐로 들어와 가까이 모시게 되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 자기가 전권을 휘두를 수 없게 될까 황당한 이유를 들어 손유의 결정을 막으려 했다. 손유는 장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학문에 빠져 수많은 책을 계략적으로 읽으면서 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선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 간신과 적고금의 현인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위요 등이 궁궐로 들어오면 그들과 책에 관해서만 논의할 뿐 그들을 따라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다시 배운다는들 또 손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는 위요 등이 신하들의 간사함과 별난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 말할까봐 두려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스스로 방비했으니 위요 등을 통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엔 어떤 해로움도 없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특별히 꺼리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포는요, 아까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읽은 바와 같이 이제 손휴가 손침을 죽이고 그 실권을 잡는 데의 공신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아마 그 손휴의 치세 초기에 그 일종의 이제 권신으로서 권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권위를 잃을까봐 걱정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상포는 조서를 받은 뒤 깊이 사과하고 다시 자기 생각을 서술했으며 또 정사를 방해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손유가 대답했다. 서적에 관한 일을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을 좋아하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는 그릇된 일이 될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몇 가지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정무와 학업은 각기 다른 흐름이 있으며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정사를 처리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다시 나에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장포는 표를 바치고 고개를 조아리며 죄를 시인했다. 소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잠시 서로 깨우쳐주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고개를 조아리기까지 합니까? 그대 이 같은 충성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 깨우친 까닭은 오늘의 웅대한 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시경이죠. 시에 누구든지 처음은 좋지만 좋은 결말은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시작을 끝까지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대는 끝까지 지키도록 하십시오. 손유가 되게 현명한 왕이었군요. 처음에 손유가 낭야왕이 되었을 때 장포는 좌우 장독으로 있으면서 늘 손유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손유가 제위에 오르자 총애와 대우가 더욱 두터워져 나라의 권력을 독점하도록 하여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다.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꺼리고 있으므로 위호와 성충이 이 일을 말할까 두려워 그들이 궁궐로 들어오는 일을 특히 걱정하며 꺼린 것이다. 손유는 비록 그의 마음을 이해하긴 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의구심이 걱정되었으므로 결국 장포의 의견대로 학문연구 계획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는 성충 등을 궁궐로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이에 전쟁을 살피는 자를 사자로 해서 교지로 보내 공작과 큰 돼지를 조달하게 했다. 영한 6년입니다. 여름 4월입니다. 철릉에서 황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5월에 교지군의 관리 여흥 등이 모반해 태수손서를 죽였다. 교지군의 태수가 손서다 라는 거는 사실가가 이때는 이미 교지에서 쫓겨났던 모양이네요. 교지는 여기 남중국, 지금의 광동 광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의 광주예요. 광동성. 자, 교지. 손서는 전에 군에서 우수한 수공예인 천여 명을 수공예하는 사람들 천여 명을 건업으로 보냈는데 전쟁을 살피는 관리가 왔으므로 다시 이들이 징용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흥등은 이 때문에 병사와 백성을 선동하고 이민족들을 꿰어 불러들인 것이다. 겨울 10월입니다. 263년이니까 영한 6년이 이때가 초계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겨울 10월에 총나라에서 위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렸다. 요거는 이제 그 등의 열전하고 종의 열전이 잘 나와 있죠. 등산왕 새끼들. 자, 20일에 건업의 석두 소성에 불이 나서 서남쪽으로 180장을 태웠다. 22일에 대장군 정봉에게 여러 군들이 인솔해 위나라 수춘으로 향하도록 하고 장군 유평에게는 남군의 시적을 찾아가 군대가 나아갈 방향을 상의하도록 했다. 장군 정봉과 손이에게는 면중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이것은 모두 총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촉이 지금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정봉한테는 수춘을 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거죠. 시선을 끈 거죠, 그죠? 수춘을 치게 했고요. 그리고 남군의 이제 책임자인 시적한테 가서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면중으로 갔다 그러면은 면중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면중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파쪽으로 들어갔다는 건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면중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면중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했답니다. 자, 촉나라 군주 유선이 위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병사를 철수시켰다. 여흥은 손소를 죽이고 사자를 위나라로 보내 태수와 병사를 요청했다. 요거는 교지 이야기입니다. 승상 복양흥이 둔전하는 농민 1만 명을 뽑아 병사로 만들자고 건의했다. 무릉을 분할해 천문군을 만들었다. 무릉은 여기입니다. 천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한 7년 264년입니다. 봄 정월입니다. 대사면을 실시했다. 2월에 진군장군 육항, 무군장군 보협, 정서장군 유평, 건평 태수 성만이 병사를 인솔해 촉의 파동의 수비대장인 나헌을 포위했다. 자, 육항, 보협, 유평, 성만 같은 사람들이 병사를 인솔해서 의도를 건평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거기 건평이라는 게 여기겠네요. 지금 저 항상 보니 여기겠네. 자, 영안에 이제 나헌을 공격했다 그랬는데 파동의 수비대장이라고 했죠. 사실 파군이 여기입니다.
파촉이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보통 우리가 총나라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가 총나라고요. 전국시대, 춘정시대. 여기가 총나라고 여기가 파나라입니다. 파라는 것도 나라 이름입니다. 파동이라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그때는 아마 영안에 있던 나원을 포위했다 뭐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나원을 포위했다. 여름 4월에 위나라 장수 신부독 왕치가 바다를 건너 고장으로 들어가 그곳 장관을 체포하고 재산과 남녀 200여 명을 약탈했다. 손월이 장군 손월이 이를 맞아 공격해 배 한 척을 납포하고 30명을 포로로 잡았다. 구장은 어디일까? 구장. 위군이까지 왔다고? 배 타고 아마 여기 회계네요. 회계. 그죠? 배 타고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게임할 때는 항상 이쪽으로 길이 안내져 있기 때문에 그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자, 그 구장으로 미군이 왔다고 합니다. 가을 7월에 해적이 해염을 격파하고 사염교위 락수를 죽였다. 중선왕 유천을 여릉으로 출병하게 했다. 여릉이라는 거는 여기가 여릉 아이가? 예장의 백성 장절 등이, 예장은 여기 그 여릉 근처입니다. 예, 예장의 백성 장절 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병력이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위나라가 장군 호열에게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인솔해 서릉으로 쳐들어가 나흔을 구조하도록 했다 하니 육항 등은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 결국에는 육항이 영안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그 호질이죠. 진나라가 호열이구나. 예, 진나라에 붙은 새끼 그 호열이 그 서릉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릉, 옛날에 이릉입니다. 그러니까 촉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입구. 요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그 싸우고 있던 육항 등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또 교주를 분할해 광주를 설치했다. 24일에 대사면을 실시했다. 25일에 손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30살이었다. 시호를 경황제라고 했다. 교주를 분할해서 광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요거를 분할했다는 건데 뭐 어떻게 분할했는지 모르겠고, 경황제. 자, 손호입니다. 이제 손호,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손호. 자, 손호는 근데 아까 그 태자가 손만 아니었나요? 손만. 왜 손호가 됐죠? 손호는 자가 원종이고 손권의 손자이며 손화의 아들이다. 그는 일명 팽조라고도 하고 자는 호종이다. 팽조는 옛날에 그 오래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팽조인데 왜 근데 일명 팽조라 그러는 거지? 별명인가요? 자, 손휴가 즉위한 뒤 손호를 오종후로 봉해 본국으로 나가 살도록 했다. 서호 백성 경량이 손호의 관상을 보고 매우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은 속으로 기뻐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손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총나라는 막 망하려 하고 망했죠. 이때는 교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나라는 바퀴 두려워 떨고 있었으며 훌륭한 군주를 얻기를 희망했다. 좌전군 만우군 예전에 오정현의 영을 지냈으며 손호와 서로 친했는데 손호를 재능과 식견과 영명함과 과단성 있고 장사 환원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다가, 장사 환왕이 그 양아치 손책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손책이요. 학문을 좋아하고 법도를 받들어 준수한다고 해적 칭찬하며 해적왕 손책 여러 차례 승상 복양은과 좌장군 장포에게 말했다. 복양은과 장포는 손휴의 비태후 주씨에게, 손휴의 비 왕비 태후 주씨에게 손호를 후사로 삼으라고 권유했다. 주씨가 말했다. 나는 지하별이 잃은 과부인데 어찌 나라의 근심을 알겠습니까? 오로지 오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종묘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호를 맞아들여 세웠다. 그때 손호는 23살이었다. 손호는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시행했다. 이에는 위나라의 함의 원년에 해당한다. 자, 원흥 원년입니다. 264년 8월입니다. 원흥 상대장군 시적과 상대장군 시적이 아까 남군 쪽에 있던 그 책임자라고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상대장군이면은 오나라에서 되게 높은 자기죠. 예, 시적과 게임에선 공기인데,
대장군 정붕을 좌우 대사마로 장포를 표기장군으로 삼고 시중을 더했으며 많은 사람의 지위를 승진하고 상을 주는 것은 한결같이 모두 옛 관례대로 했다. 9월에 태후를 경황후로 낮추고 아버지 손화의 시호를 문황제라고 했으며 어머니 하씨를 존중해 태후라고 했다. 자, 10월에 손휴의 태자 손만을 예장왕으로 삼고 둘째 아들을 연암왕, 셋째 아들을 양왕, 넷째 아들을 진왕으로 삼았으며 진왕은 작은 진나라요. 황후에는 등씨를 세웠다. 손호는 소원을 이루자 황제가 되자 포악하고 교만해졌으며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 많아지고 주색을 좋아해 조정의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실망했다. 저같이 됐네요. 저도 포악하고 교만하고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 많은데 주색도 좋아하고 난 황제가 아니네. 자, 복양흥과 장포는 속으로 매우 후회했다. 자기들이 손호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왜 손만을 배제했을까? 손만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 그지? 보통 이제 이런 경우면은 태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말이 아무도 없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 둘을 손호에게 모함해 11월에 복양흥과 장포는 주사를 내고 말았다. 결국 죽었습니다. 12월에 손휴를 정릉에 안장했다. 황후의 아버지 등목을 고밀후로 봉하고 외숙, 하홍 등 3명을 모두 열후로 봉했다. 이해 위나라가 설치한 교지태수가 군에 도착했다. 요때 교지에 이제 난이 있었었는데 손휴의 말년에 그죠? 난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 놈들이 이제 위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항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이제 촉을 먹었기 때문에 요 지역이 다 위나라 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쪽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지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예. 자, 사람이 도착했다. 어디까지 읽었노? 진나라 문제는 사마소입니다. 사마소, 그 쓰레기 사마소. 사마소가 위나라의 상국을 맡았다. 그는 전에 오나라의 주춘성을 지키다가 항복한 장수 서소와 손욱을 사자로 삼아 명령을 받아 편지를 갖고 오나라로 가서 형세의 이해관계를 진술하게 하여 손호에게 항복하기를 권했다. 감로 원년입니다. 265년 3월. 왜 감로라고 하지 근데? 오나라 요 감로는 이거 그건가 보네. 여기 감로는 오나라 연호인가 보네요. 예. 손우는 사자를 보내 서소와 손욱을 따라 위나라로 가 편지를 전하겠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당신이 세상을 뛰어넘는 재능에 의지하고 있고 재상의 중임에 있으면서 군주를 바르게 인도하는 공의 수고로움이 또한 지극함을 압니다. 나는 부덕하면서 등급은 나라의 대업을 계승하게 되었으며 현인이나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 이치를 고지하려고 생각했지만 당신 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 인연을 맺지 못하였으며 당신의 훌륭한 뜻이 분명하게 빛나고 있어 나는 깊이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록대부 기척과 오관종랑장 홍구를 보내 내 진지한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서소는 유수까지 갔다가 오로 불려 돌아와 살해되고 그 가족은 권한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서소는 왜? 전에 어떤 자가 서소가 중국 여기서 위나라를 칭찬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아, 그랬군요. 여름 4월에 장릉에서 감로가 내렸다고 하여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실시했다. 그래서 감로원년이군요. 자, 가을 7월에 손호는 경후 주씨를 핍박해 죽였는데 주씨의 영구를 정전에 두지 않고 어원 안의 작은 방에서 상사를 처리하게 했다. 사람들은 경후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님을 알고 경후가 그거죠. 경후 주씨라는 게 그 손휴의 와이프죠. 손휴의 와이프. 예, 사람들은 경후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님을 알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 손휴의 넷째 아들을 오군의 작은 성으로 보내 나이가 많은 두 아들 작은 성으로 보내고 나이가 많은 두 아들도 찾아서 죽였다. 점점 쌓이고 지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9월에 서릉의 독 보천이 표를 올려 건의한 대로 무창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수도를 건업에서 무창으로 옮겼답니다. 무창. 손권이 좋아했던 무창. 자,
어사대부 정고와 우장군 제갈정이 건업을 지켰다. 기척과 홍구가 낙양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 문제가 쓰레기 사마소가 죽었다. 되졌다. 왜 이렇게 난 사마소가 싫지? 11월에 두 사람은 비로소 돌려보내지게 되었다. 손우는 무창에 이르러 대사면을 시행했다. 영릉 남쪽을 시안군으로, 계양 남쪽을 시흥군으로 삼았다. 요게 지금의 경기도 시흥군입니다. 영릉하고 계양 남쪽이니까 영릉이 여기 계양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남쪽 지역을 다시 또 뭐 군을 떼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여기 시안이네.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오나라 기록에는 어떤 군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요게 그 강남 지역이 그때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을 이제 평정해 가면서 오나라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아니면 인구를 편입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군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뭐지 지금 이제 선거구 확보하려고 그 행정구역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네요. 위나라 위지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자, 진나라가 위나라의 제위를 받았다. 드디어 사마염 10세기가 그 위나라의 제위를 찬탈했습니다. 자, 보정원년입니다. 정월 266년입니다. 대홍려 장엄과 오관중랑장 정충을 보내 진나라 문제의 죽음에 쓰레기 사마소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겠다. 돌아오다가 장엄은 길에서 병으로 죽었다. 정충은 손우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북방은 수비장비가 세워지지 않아 익양을 습격하면 취할 수 있습니다. 익양이라는 게 어딜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익양이라 그러면 여기를 익양이라 그러는데 다른 곳이 있나요? 익양 예주 서주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강하거든요. 여기가 익양이고 익양이 이제 그러니까 연암인 셈인데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닌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손호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무창이 여기니까 수도인 무창이 여기니까 일단은 뭐 대충 그 설득력이 있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네요. 진서대장군 육계가 말했다. 무릇 군대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쓰는 것인데 삼국이 정립한 이래로 더욱더 서로 침입하고 토벌해 한 해도 편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강대한 적군은 막파촉을 병탄해 토지를 겸병한 사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화친을 구하며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조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군의 세력은 강한데 우리가 요행이 승리를 얻으려 하니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장군 유찬이 말했다. 하늘이 오행을 낳았는데 누가 전쟁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오행 중에 이제 금 있잖아요. 금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거짓 수단에 의지해 서로 다투는 것도 종래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누설하는 바가 있다면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첩자를 보내 정세를 살펴야 합니다. 손우는 마음속으로 유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촉은 막 평정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나라를 자연스럽게 단절시키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8월에 여러 곳에서 커다란 솥이 발견되었고 보고에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실시했다. 육계를 승상으로 삼고 상시 만욱을 우승상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영안의 산적, 시단 등이 무리 수천 명을 모아 손호의 이복 동생 영안 후 손겸을 위협해 오정으로 나왔으며 손화의 능묘에 있는 고취와 곱게, 요거는 이제 보물들입니다. 곱게를 취했다. 그들이 건업에 이르자 잠깐만요. 영안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를 영안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를 보통 영안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영안이라는 거는 양주의 영안인 것 같아. 잠깐 어디 있더라 이게? 오정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대략 요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요 근처 뒤에 이제 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선왕들의 묘를 파헤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건업에 이르자 병력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자, 건업까지 왔답니다. 건업까지. 도적들이 건업까지 왔답니다.
정고와 제갈정은 우둔에서 맞아 공격했다. 우둔은 또 어디냐? 뭐 이건 저디겠죠. 예, 우둔에서 맞아 공격했다. 우둔 없네. 뭐 건업 근처겠죠. 건업 근처. 쌍방이 격전을 벌였는데 시단 등이 패에 달아났다. 손겸은 붙잡히자 자살했다. 회계를 분할해 동양군으로 삼고 오군과 단양군을 분할해 오흥군으로 삼았으며 영릉 북부를 소릉군으로 만들었다. 12월 손후는 수도를 건업으로 돌이켰고 위장군 등목이 남아 무창을 지켰다. 다시 또 건업으로 돌아왔답니다. 자, 보정 2년입니다. 267년 봄입니다. 대사면을 실시했다. 우승상 만욱이 장강을 거슬러 파구에 주둔하며 지켰다. 파구라는 것은 파구가 여기 장강이죠, 그죠? 장강을 쭉 따라가 보면 파구 여기가 파양호지. 파구가 여긴가? 여기가 파구인 것 같은데. 파구 여기가 파구야? 여기가 파구 같네요. 예. 여기나 저기나 파구랍니다. 만욱이 파구를 지켰다. 잠깐만요. 파구라고? 여기서 파구가 어딘지 내가 모르겠다. 여기가 파구산이고 맥락상 이거는 그쵸 여기죠. 예. 저길 리가 없죠. 여길 리가 없죠. 여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곳이죠. 지금 여기가 동종호 옆에 이제 파구인데 여기가 이제 남군하고 그 다음에 형남의 사군하고 통하는 그런 길목이라서 지킬 필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여기를 지켰다는 말 같네요. 그죠? 설마 여기가 파구겠어요. 그죠? 예. 동명 이소인가 봅니다. 그 한자가 적혀 있으면 좀 고배를 갈 텐데 한자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파구랍니다. 파구. 자, 만욱이 파구를 지켰다. 자, 여름 6월에 현명군을 수축했다. 궁을 수축했다. 겨울 12월에 손호는 현명궁으로 옮겨 머물렀다. 이에 예장, 여릉, 장사를 분할해 안성군을 만들었다. 자, 보정 3년 268년입니다. 봄 2월입니다. 좌우 어사대부 정고와 맹인이 사도 사공이 되었다. 가을 9월에 손호는 동관으로 출전했고 정봉은 합비에 이르렀다. 자, 친정이냐? 동관은 여기죠.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제갈각이 이제 깽판 친 곳. 예. 손호는 동관을 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정봉은 합비를 쳤답니다. 자, 이에 교주자사 유준과 전부독 수칙 등을 보내 교지를 습격하게 해서 진나라 장수 모경 등을 격파하고 모두 죽였으므로 병사들은 흩어지고 합포로 돌아왔다. 한편 여기 교지는 그때 진나라에 넘어갔던 모양인데 요거를 되찾은 모양입니다. 자, 건형 원년입니다. 269년 봄경월입니다. 아들 손근을 태자로 세우고 회양왕과 동평왕을 따로 세웠다. 겨울 10월에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실시했다. 11월에 좌승상 6괴가 죽었다. 감군 우사와 위남장군 설우와 창호, 태수, 도항을 보내 형주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감군 이육과 독군 서준에게는 건안에서 바닷길로 출발하게 하여 합포에 이르러 교지를 치겠다. 아직까지 탈환한 건 아니고 이때 이제 탈환하게 한 모양입니다. 건안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닷길로도 가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까 이제 손호가 진정했던 모양인데 그거는 크게 이기지는 못한 모양이네요. 기록이 없네. 자, 건형 2년입니다. 270년 봄입니다. 만욱이 무창에서 건업으로 돌아왔다. 만욱은 건안길이 통하지 않아 불편함으로 길 안내를 맡았던 장수 풍비를 죽이고 군대를 인솔해 돌아왔다. 자, 3월에 우레가 쳐서 1만여 호가 불타고 700명이 죽었다. 삼국지 낙뢰 기술이니? 여름 4월에 좌대사마 시적이 죽었다. 전중 열장 하정이 말했다. 소부 이육은 마음대로 풍비를 죽이고 미안합니다. 이육이네요. 아까 위에 만욱이 아니고
만욱이 무창에서 건음으로 돌아왔고 이육은 건한길이 통하지 않아 불편함으로 길안내를 맡았던 장수 풍비를 죽였다. 요 이육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위에서 그 감군 이육과 독군 서존에게는 건안에서 바닷길로 출발해서 교지를 치게 했다. 여기서 이제 건안에서 출발했던 그 장군인가 보네요. 네, 소부 이육은 자, 마음대로 풍비를 죽이고 독단적으로 군대를 철수시켜 돌아왔습니다. 이육과 서존의 가족은 모두 사형되었다. 가을 9월에 하정이 장수와 병사 5,000명을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하구에서 사냥했다. 도독 손수가 진나라로 달아났다. 이에 대사면을 실시했다. 자, 건형 3년입니다. 271년 봄 정월 30일입니다. 손우는 많은 사람을 들어 화리까지 나왔다. 손우의 어머니와 비첩도 모두 동행했다. 동관의 혈령, 화핵 등이 강경하게 저항했으므로 이내 돌아왔다. 동관으로 또 공격을 간 모양인데 뭐 제대로 성과는 못 내 모양입니다. 이에 우사와 도항이 교지를 격파하고 진에서 세운 수비대장을 포로로 잡거나 죽였다. 구진과 일남은 모두 오나라로 돌아왔다. 대사면을 실시하고 교지를 나누어 신창군을 만들었다. 장수들은 부엄을 격파하고 무평군을 두었다. 무창해독 범신을 태위로 삼았다. 우대사마 정봉과 차공 맹인이 죽었다. 서원에서 봉황이 모여들었다고 보고해 이듬해 연호를 바꾸었다. 결국 교지는 탈원한 모양입니다. 이 원정이 좀 지리하게 끌리네. 이게 2, 3년에 걸쳐서 막 지금 원정을 하고 있는데, 자, 봉황 원년입니다. 272년 가을 8월입니다. 서릉의 독 보천을 초빙하려 했으나 보천은 부름에 응하지 않고 성읍을 바치고 진나라로 투항했다. 세상에, 손오가 자꾸 죽이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죠. 서릉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투항했다고 하는 것은 파촉 지역에서 장강으로 배를 타고 바로 형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보천과 함께 모의한 수십 명의 삼족을 멸했다. 대사면을 실시했다. 이에 우승상 만욱이 견책을 받아 근심으로 죽었고 그 자제들은 여릉으로 이주했다. 하정은 사악한 일이 발견되어 주살되었다. 손우는 그 죄악이 장포와 비슷하다고 여겨 그가 죽은 뒤 하정의 이름을 하포라고 고쳤다. 장포, 하포. 장포는 여러분 아까 보신 그 손휴의 이제 권신이죠. 봉황 2년입니다. 273년 봄 3월입니다. 육항을 대사마로 삼았다. 사도 정고가 죽었다. 육항은 살아있었는데요. 가을 9월에 회양왕을 노왕으로 바꿔 봉했으며 동평왕을 제왕으로 복원하고 진류왕과 장릉왕 등 9명의 왕을 봉해 총 11명의 왕을 두고 왕에게는 병사 3,000명씩을 주었다. 대사면을 실시했다. 손호의 애첩 가운데 어떤 이가 사람을 시장에 보내 백성의 재물을 빼앗도록 했다. 사시 중랑장 진성은 평소에 손호가 총애한 신하인데 손호의 총애와 대우에 의지해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렸다. 첩이 이 일을 손호에게 말하자 손호는 개빡쳐서 다른 일을 벌려 진성의 머리를 불태우고 도끼로 잘랐으며 그 몸을 사망산 아래에 두었다. 이에 태위 범신이 죽었다. 정치가 개판이네, 그죠? 정치가 개판입니다. 생각보다 기네 근데. 자, 봉황 3년입니다. 274년 회계 장안 후 손분이 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뜬 소문이 있었다. 요 손분이 누구더라? 아까 이 손분이 누구더라? 그 손소의 아들이었나? 손책의 아들이 손소고 손소의 아들이 손분이었나?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내가 부정확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요. 손책, 손소, 손분. 손책, 손소, 손분. 맞네. 손책의 아들이 손소고 손소의 아들은 그럼 손분일까? 그런 것 같은데. 정보가 나와 있는 게 나무위키밖에 없냐? 보기 싫은데.
분. 잠시만요. 아니 그게 다 진짜 쓸데없는 말 되게 많이 적어놨네. 잠시만요. 맞네요. 손분이 아마 손소의 아들인 것 같은데. 아, 나무키가 뜨다니 되게 실례. 자, 아무튼 장한우 손분이 태자가 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임혜태수 해희는 회계대수 곽탄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의 정치를 비판했다. 곽탄은 오직 희의 편지만을 고발했을 뿐 헛소문에 관해서는 알리지 않았으므로 해희는 건안으로 보내져 배 만드는 노역을 하게 되었다. 삼군독 하식을 보내 해희를 붙잡도록 했으나 해희는 병사를 일으켜 스스로 지키고 바닷길을 봉쇄했다. 해희의 부하가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건업으로 보냈으며 삼족을 면했다. 가을 7월에 사자 25명을 준하 군에 보내 도망자나 반란자를 적발하게 했다. 대사마 육항이 죽었다. 연호를 고친 때부터 이해까지 역병이 대규모로 계속 번졌다. 울림을 분할해 계림군을 만들었다. 울림은 어디냐면은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남쪽이 이제 울림입니다. 요걸 만들어서 계림군을 만들었답니다. 이 계림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계림입니다. 자, 천책 원년입니다. 천책 275년 5군에서 땅을 파 은을 얻었는데 길이가 한자가 넘고 넓이가 3푼이며 그 위에 연월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보고해 대사면을 실시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천세원년입니다. 276년입니다. 연호를 이렇게 자주 바꾸냐? 보통 이렇게 바꾸진 않는데. 자, 5군의 임평호는 한나라 말년부터 잡조가 무정에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개통되었다고 보고했다. 임평호 여기 있네요. 여기가 원래 한나라 말년부터 회계 남쪽이네. 요 지역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는데 요게 제대로 된 호수 기능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손호 때 복구됐던 모양입니다. 자,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호수가 막히면 천하가 혼란스러워지고 개통되면 천하가 태평스럽다고 했다. 또 호숫가에서 돌 상자를 얻었는데 길이가 4치이고 넓이가 2치 남짓되며 위에 황제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백색 작은 돌이 있었다.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실시했다. 그래서 천세원년이군요. 회계태수 거준과 상동태수 장령은 산민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수되었고, 여기 산민이라는 것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자, 그 머리는 여러 군에 보내 사람들에게 보였다. 가을 8월에 경하독 손해가 진나라로 투항했다. 경하는 어딜까요? 경하는 안 나와 있네요. 경하독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독이라 그러면요, 도독이라면 도독. 우리가 아는 도독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양에서 역양 사이의 산속에 돌무늬가 글자를 이루는데 모두 20글자로 초나라는 구주의 물가이고 오나라는 구주의 수도이며 양주 선비가 천자가 되어 네 대를 다스려야 태평스러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원래 초나라는 여기, 그 다음 오나라는 여기죠. 초나라 여기, 오나라 여기. 항우란다. 항우보다는 그래 뭐 초나라가 나중에 이제 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요 지역을 또 초나라라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맥락상 이제 요 지역에 맞겠죠, 그죠? 형주가 초나라입니다. 자, 또 오흥의 양선산에 길이가 10여 장 되는 석실이라고 불리는 촉이 텅 빈 돌이 있었는데 돌 표면에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를 겸하는 동조와 태상을 겸하는 주처를 양선현에 보내 국산으로 봉선했다. 봉선은 여러분 아시죠? 그 황제가 지내는 제사입니다. 하늘이 지낸 제사. 다음 해에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시행한 것은 돌의 문자에서 부응한 것이다. 그래서 천기원년입니다. 277년 여름입니다. 하구독 손신이 강하와 연암에서 진격해 그곳 백성들을 말살하고 약탈했다.
손신이라는 사람이 아까 항복한 사람 아니었나? 위나라에 항복한 사람 아니었나? 손해란 사람이 항복한 적이 있고, 이게 아까 앞에 기록이 그 어디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네. 항복한 사람이었을까? 아닌가? 하구라는 게 여기입니다. 하구독이라 그랬는데 하구가 여기 무창 옆에 여기가 하구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연암에서 출신했다는 건 좀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하와 연암에서 진격했다 그랬거든요. 강하와 연암이 여기에요. 또 번역이 잘못된 건가? 강하에서 연암으로 진격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난 지금 써져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처음에 추자 출신 장숙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거듭 승진해 사직 중랑장이 되었고 제후를 봉해져 각별한 총을 받았다. 이에 그의 죄가 드러나 사형에 처했다. 천기 2년입니다. 가을 7월 성기와 선위 등 11명을 세우고 왕에게 병사 3,000명을 주고 대사면을 시행했다. 왕이라는 거는 뭐 제후왕들에 의한 거겠죠. 천기 3년 여름입니다. 광마가 모반했다. 광마, 삼국지에도 광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게임에. 광마는 본래 하포 태수 수화의 사병대장이다. 하포는 여기입니다. 하포. 하포가 여기입니다. 여기. 광서, 지금의 광서죠. 광서. 수유는 계림태수로 전임되었지만 질병으로 광주에 머무르면서 먼저 광마를 보내 병사 500명을 인솔해 군에 이르러 이민족들을 오로만지게 했다. 수윤이 죽자 병사들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분배되어 했다. 광마 등은 몇 대에 걸쳐 군대에서 오랜 정을 쌓았으므로 헤어지기 싫었다. 해병대 같은 거야? 서로 그 해주는 그런 사이인가? 손은 이때 또 광주의 호구를 정확히 조사해 그에 따라 과세하려 했다. 광마는 이 때문에 사병 가운데 부장, 하전, 왕족, 오술, 은흥 등과 더불어 병사와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시켜 병력을 모아 광주독 우수를 공격하여 죽였다. 광마는 스스로 도독교, 광이, 주제, 군사, 안남장군이라 일컫고 은흥은 광주제사가 되었으며 우술은 남의 태수가 되었다. 하전은 창호군을 치고 왕족은 시흥군을 쳤다. 교주가 또 반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시흥군까지 쳤다는 거 보니까 요 영릉하고 계양 남쪽, 그러니까 형주의 최남단까지도 반란이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8월에 군사 장제를 승상으로 삼고 우저의 도독 하식을 사도로 임명했다. 집금오 등순을 사공으로 임명했지만 받지 않았다. 또 진남장군 가절 영광 주목으로 직책을 바꿔 임명하고 병사 1만 명을 인솔해 동쪽 길로부터 광마를 토벌하게 했다. 가절 영광주목, 광은 광주목이 있는데 광주를 얘기하는 걸 텐데 영은 뭘까요? 영 뭔지 모르겠네. 자, 광마는 등순이 시흥에서 왕족과 부딪혀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광마는 남의 태수 유리학을 죽이고 광주자사 서기를 쫓아냈다. 촌원은 또 서릉독 도준을 보내 병사 7,000명을 이끌고 서쪽 길로부터 진군하도록 하고 교주목 도항에게는 그의 수하 및 하포나 울림 등 여러 군의 병사들이 인솔해 동쪽과 서쪽 군대가 함께 광마를 치도록 했다. 자, 오나라 조정에서는 동쪽 길과 아마도 서쪽 길을 동시에 군대를 보내서 이제 교지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동쪽 길하고 서쪽 길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흥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등순의 진경로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서쪽 길은 어디야?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렇게 진격하고 있답니다. 자, 귀목채는 채소 이름이랍니다. 장인 황구의 집에서 자라 대추나무를 따라 의지에 있었는데 길이가 한 장 남짓되고 줄기는 4치이며 두께는 3푼이나 되었다. 또 매채도 채소 이름입니다. 매채가 장인 오평의 집에 자랐는데 높이가 4자 두께가 3푼이나 되어 모양이 마치 비파와 같으며 위쪽 가지의 넓이는 한자 8치이고 아래쪽 줄기의 넓이는 5치나 되며 양쪽으로 녹색 잎이 자랐다.
동관의 관리는 여기죠. 동관의 관리는 그림의 근거의 귀목체를 지초라고 부르고 매체를 평려초라고 불렀다. 그리고 황구를 시지량으로 오평을 평려량으로 삼았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은으로 된 인과 청색 수를 주었다. 인은 도장이죠. 수는 비단인가? 아니면 수놓았다 할 때 그 수인가? 자, 겨울에 진나라는 진동대장군 사마주에게 도중으로 진격하라고 하고 안동장군 왕흔과 양주자사 주준에게는 우저로 진군하도록 했으며 건의장군 왕용에게는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분에게는 하구로, 진난장군 두에게는 강릉으로, 용양장군 왕준과 광무장군 당빈에게는 장강을 건너 동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태위가충을 대도독으로 삼아 중대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군대 세력의 핵심에 있게 했다. 드디어 진나라가 오나라를 칩니다. 도중이 어디냐? 도중. 이쪽으로 하나. 건업 바로 건너편이네, 그죠? 여기로 하나. 그리고 요게 이제 사마주인가요? 사마주고 왕흔하고 주준에게는 우저도 매나 요 근처 땅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어딘지 모르겠다. 우저가 어딜까? 우저가 여기네요. 네. 요쪽으로 하나, 그 다음 여기로 또 하나. 그리고 왕용은 무창은 여기죠. 여기가 무창이죠. 아마 수춘이나 뭐 회남이나 연암에서 왔겠지. 평남장군 호분에게는 하구도 매나 무창 옆에 여기 있는 곳입니다. 진남장군 두에게는 강릉은 여기죠. 그리고 왕준과 당빈에게는 장강을 건너 동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4-5개 길로 이제 우나라를 한꺼번에 치도록 했답니다. 진나라에서 처음에 역적 진나라. 자, 도주는 무창에 이르러 북방의 군대가 대규모로 출동했다는 보고를 듣고 멈춰 부주둔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처음에 손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 때마다 모든 사람을 잔뜩 취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취하게 했다는 거죠. 그는 황문랑 10명을 배치해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곁에 온종일 서 있도록 했는데 관리들의 잘못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연회가 끝난 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발견한 관리들의 잘못을 아뢰서 불만스러운 얼굴을 짓는 잘못을 한 자, 망언하는 실수를 한 자로서 적발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시발놈이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큰 잘못을 저지른 자는 곧장 엄벌에 처하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시인하게 했다. 후궁은 수천 명이나 되므로 민간에서 새로 뽑지 않았다. 또 공안으로 거센 물살을 끌어들여 공녀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 그물에 휩쓸려 가게 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얼굴을 벗기고 어떤 때는 사람의 눈을 뽑기도 했다. 잠호는 잠혼이 등장했습니다. 음험하고 아첨을 잘하여 총애를 받아 국영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부역을 일으키기 좋아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고통받았다. 이 때문에 조정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인심이 떨어지고 누구든지 손호를 위해 힘을 다하는 이가 없었다. 아마 사악한 일이 이미 사악한 일이 이미 이제 차고 넘쳐서 다시는 천명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천기 4년입니다. 280년 봄입니다. 중산왕과 대왕 등 왕 11명을 세우고 대사면을 시행했다. 왕준과 당빈이 이르는 곳마다 무너지고 흩어져 저항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뒤에는 강릉독 오연의 목을 베고 왕후는 승상 장제와 단양태수 심영의 목을 베었으며 그들이 있는 곳마다 싸워 이겼다. 심영 이 사람은 내가 삼국지 6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6에서 계속 시간을 흐르게 하면요 하나씩 죽거든요. 장군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이 내가 기억하기로 심영이었던 것 같아. 자, 3월 9일에 궁전 안에 신임하는 수백 명이 머리를 조아리며 잠혼을 죽이라고 손우에게 요청했다. 손우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들의 요구에 따랐다. 결국 잠혼은 죽었습니다. A4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네. 자, 11일에 도준이 무창에서 돌아오자 곧바로 불러 수군의 상황을 물었다. 도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촉군의 배는 매우 작습니다.
모두 작습니다. 지금 병사 2만 명을 얻어 큰 배를 타고 싸운다면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호는 병사들을 모으고 조준에게 절과월을 주었다. 다음날 마땅히 출발해야 하는데 그날 밤에 병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그러나 왕조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거의 도착했고 사마주와 왕후는 모두 오나라 면방 근처까지 다다랐다. 손호는 광록훈 서령과 중서령 호충 등의 계책을 써서 왕준과 사마주와 왕혼에게 각각 사자를 보내 편지를 받도록 했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지난날 한나라 왕실이 천하를 다스릴 능력을 잃고 구주가 분열되었을 때, 구주는 중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틈타 강남을 차지하였고 산천을 분할해 차지해 위나라와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진에는 진나라에는 천자가 일어나 뜬 덕을 사해에 펼쳤습니다. 나는 어둡고 우매에 구차하게 편안하려고 하여 천명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천자의 육군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수레는 원정길을 가득 메우고 멀리 장강 가까이 나아가게 했으며 온 나라가 두려워하자 순식간에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감히 천조의 넓은 도량과 빛나는 은덕에 기대해 삼가 내 관리 태상 장기 등을 보내 두르고 있던 인수를 받들어 돌려보내고 머리를 숙여 귀순하여 명령을 청하겠습니다. 오직 신임을 얻어 받아들여져 백성을 구하지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지하길 바랄 뿐입니다. 천조는 여기서 미국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5일에 왕준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손호의 투항을 접수하고 손호의 결박을 풀어주고 관을 불태우고 나서 초청하여 만났다. 사마주는 손호가 자신에게 인수를 주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 손호를 돌려보냈다. 손호는 가족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옮겨 태강 원년 5월 1일에 수도까지 왔다. 280년입니다. 4월 4일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이랬다. 손호가 달아날 길이 없자 귀순에 투항했다. 진나라 조서에 그가 항복하면 사형에 처하지 않고 뒤하기로 했는데 이제 손호가 막 이르려 하니 내 마음에 연민의 정이 있다. 그에게 귀명후라는 칭호를 내리겠다. 그에게 옷과 수레와 밭 30경을 주고 해마다 곡물 5,000석, 돈 50만전, 비단 500필, 솜 500근을 주도록 하라. 손호의 태자 손근을 중랑으로 임명하고 아들 중에서 왕으로 봉해진 자는 낭중으로 임명했다. 천기 5년입니다. 281년. 다음에네. 손호는 낙양에서 죽었다. 삼국지의 진짜 끝이네요. 평화에 마른다. 솔량은 나이가 어리지만 현명하게 보좌해줄 신하를 얻지 못했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손휴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에 의지해 복양흥과 장포를 임용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새로운 자세로 정치할 수 없었다. 비록 지조를 갖고 학문을 좋아했을지라도 나라를 고지하는데 무슨 이로움이 있었겠느냐. 또 이미 패출된 솔량을 죽지 못하게 한 것은 형제 간의 정이 엷은 것이다. 죽게 한 것은 이겠죠. 손호는 형벌을 남용해 죽거나 쫓겨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신하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아침에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했다. 화성이나 무축이 한꺼번에 상스러운 징조를 보인 것은 급박한 정세를 나타낸 것이다. 전에 순과 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지극히 신성한 덕행을 갖추어서도 오히려 신하들에게 맹세해 내가 잘못하면 그대들이 바로잡아주고 그대들이 진언을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그들은 늘 자신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 하물며 손호는 흉포하고 고루하며 잔혹한 법령을 마음대로 시행해 충성스럽고 가난한 자를 추살했고 참언하고 아참하는 자는 승진시켰으며 포악한 수단으로 백성을 부리고 음란하고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니 마땅히 허리와 머리를 분리시켜 백성에게 사죄하게 한다. 그러나 이미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조서를 받았고 귀명 후에 영예를 더했으니 어찌 지나치게 너그러운 은혜와 두터운 혜택이 아니겠느냐라고 진수가 평했습니다. 적잖은 평이고 좋은 평이네요. 어제부터 이제 5주전하고 그다음에 요 3, 4주전까지 다 읽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그 누구냐 오나라의 몰락은 제갈각이 죽은 이후부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갈각이 죽고 손준과 손침이 이제 연이어 집권하고 그죠? 손준과 손침이 집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황제가 솔량과 손휴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손휴가 이제 그 손침을 숙청하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굽니까? 장포하고 복양은 같은 사람이 또 주도하게 되었고 전국을. 그리고 그 손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복양과 장포가 손호를 또 세웠죠, 그죠? 손호를 왕으로 세웠고 황제로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손호가 조비 이상의 사이코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갈각이 계속 문제없이 집권했더라면 아마 오나라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갈각이 죽은 이후에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손준이나 손침 같은 사람들이 집권하지 않고 계속 이제 뭐 비록 이제 좀 정치의 구조가 좀 많이 좀 낙후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오나라의 통치 체제가 손권의 이제 통치 시기처럼 안정되었었더라면 아마도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위나라의 이제 미투나 원투를 날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제갈각이네요. 제갈각, 손준, 손침, 그 다음에 장포나 복양흥, 그리고 이후에 손으로 이어지는 이 어벤져스급의 이제 위대한 정치인들이 오나라를 다 조져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드릴 말씀 6가지고, 요게 그리고 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5주전에도 그렇고요, 3, 4주전에도 그렇고, 오나라에서는 항상 이제 군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회기군 밑에 이제 뭘 또 만들었고, 그다음 권한을 만들고, 그다음 여기 또 뭘 만들고, 그다음 여기 또 뭘 만들고, 계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랬다는 얘기 많잖아요. 행정구역 개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인구가 늘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지에 비해서 그런 기록이 되게 많았다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크게 신기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국지 5지의 3, 4주전이었습니다. 3, 4주전. 솔량, 손휴, 손호, 이렇게 3명이고요. 그 다음 열전은 유효 태사자 사섭전인데, 뭐야 이거, 후비전이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종실전, 그 다음에 장고 제갈보전, 그 다음이 아닌데? 왜 이러지? 후비전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왜 이상하네? 후비전이 없을 리가 있나? 3, 4주전. 유효 태사자 사섭전 다음에 비빈전이 있군요. 비빈전. 예, 비빈전이 있고. 이게 좀 특이하네요. 왜 비빈전이 그 본기 다음에 안 있고, 본기는 아니지만 그래, 본기 다음에 안 있고, 왕들 다음에 안 있고, 유효 태사자 사섭이 그 앞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 보통 이렇게 설정하지 않는데. 위지에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위지에 보면은 명제의 기간은 고귀항공이 쭉 나오고 나서 그 후비전이라고 또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하들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데, 특이하게도 좀 오지는 좀 다르네요. 촉지는 어떤지 모르겠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유효 태사자 사섭전인데, 요거는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